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특징 간단히 노트 정리했겠죠? 이 영어들 두 개에 대한 특징 정리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문 해석하고 이제 학습 활동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필기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개에 안개 걷고, 앞개는 앞포구라는 뜻이에요. 앞포구. 포구는 이제 배 나가는 곳이겠죠? 앞포구에 안개가 걷히고 라는 뜻입니다. 안개 거치고. 외라고 되어 있죠. 외는 뭐냐면 산이에요, 산. 알죠? 여러분들? 우리 한자 할 때 이렇게 해서 외산 이러잖아요. 그죠? 산은 한자어, 외가 우리말입니다. 해 비친다. 지금 안개가 걷히고 폭우에 해가 비친다. 아침 시간인 거죠. 뭐 하죠? 배 뜨세요. 하면서 밤물은 거의 디고. 디고는 지고라는 뜻이고요. 말이고요. 밤물이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여기서 밤물은 뭐라고 해서 썰물, 낮물은 밀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썰물이 거의 지고 이 밀물이 밀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강촌 이게 뭐야? 강이는 마을이죠. 시골 마을에 온갖 고지. 고지 뭘까요? 고지. 저 그 당시엔 연음되니까 원래는 곧이였을 겁니다. 그쵸? 곧은 꽃이죠, 꽃. 봄이니까 뭔가 먼빛이 더욱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강촌의 아침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꽃도 피고 이제 막 해가 비쳐 들어오는 그런 강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촌은 봄 풍경이죠. 그래서 이 봄 풍경에서 보면 꽃은 바로 이 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주죠. 여기 좋다도 좋답니다. 그 당시에는 구개음 안 됐으니까 비고 뭐 좋다 이런 식으로 구개음 안 된 형태의 표기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배를 띄우는 첫 번째 춘사 파트를 봤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강촌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보여줬다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 고전시가에서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고전시가에서는 꼭 이렇게 대꾸법이 그렇게 많이 써요. 자, 얘는 자, 표현상 특징 하나만 정리합시다. 내용 하면 표현하는 거지. 자, 표현상 특징 하나만 보면 고전시가에서는 대꾸법이 아주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보면 고전시가에서 여기 이 첫 번째 춘사에서 나타난 대꾸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찾으라고 시간 주는 거예요. 자, 어디 있냐면 이 첫 번째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뭐에 뭐 걷고 뭐에 뭐 한다. 뭐뭐에 뭐 앞개에 안개 걷고 뭐뭐에 뭐뭐 하고 뒷매에 뭐뭐에 뭐뭐 한다. 이게 있죠. 여기 대꾸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는 뭐뭐 하고 뭐는 뭐뭐 한다. 이것도 대꾸법이죠. 그러니까 대꾸법이라고 하면 단어가 반복된다기보다 문장의 구조, 그러니까 조사들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에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두 번째는 뭐뭐는 뭐뭐지고 뭐뭐는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사 2연을 보면, 자, 선생님이 내용 설명할 때는 파란 펜 쓰고요. 그다음에 형식 설명할 때는 초록색 펜 쓸게요. 세상에 방금 목소리가 엄청 갈라지고 걸걸하게 들어왔을 것 같아. 지금 새벽에 하는데 방금까지 마이크를 안 꽂고 했네요. 목소리 이상해도 좀 하면 돼요. 이제 마이크 꽂았어요. 마이크 꽂아도 약간 소리가 좀 하긴 하지만. 자, 하사 2를 한번 보면 연잎에 이거 아니고 이거 뭐예요? 연잎. 연잎 본 적 있나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막 엄청나게 큰 거 쓰고 다니잖아. 그 토란 잎을 쓰고 다니거나 연잎도 쓰고 다니고 하죠. 엄청 큰데 이 연잎이 옛날에는 밥을 싸가지고 도시락 같은 거 따로 없었으니까 이 도시락 대용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선생님이 이런 시대에 살진 않았고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말아라. 야, 나 밥만 있으면 돼. 반찬 같은 건 없어도 돼. 예, 우리 정서랑은 맞지 않지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얘네를 나 이거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어요. 안분지족이라고. 나는 막 엄청나게 화려한 밥상 같은 거 필요 없어. 반찬도 필요 없어. 그냥 밥만 있으면 돼 하는 소박한 어떤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분지족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면 족하다란 뜻이에요. 나는 적지만 이것이면 족하다. 이런 이 화자, 이 시적 화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양잎은 써있노라. 청양잎은 왼쪽에 나오죠. 푸른 갈대로 만든 삿갓. 삿갓은 써있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녹사의도 모르는 단어 지금 막 넘쳐나죠? 비옷인데 지프로 만든 비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무심한 백구는 내 돋는가 제 돋는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무심한이라고 했는데요. 백구가 뭐라고 했죠? 멍멍이 아니라고 했어요. 갈매기라고 했습니다. 이 고전 시가에서 대표적으로 자연물을 드러내라고 하면 갈매기 엄청 많이 나오죠. 흰 갈매기인데 이게 포인트예요. 무심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갈매기면 갈매기였지. 갈매기가 뭐가 마음이 왜 없지? 왜 무심하지? 이 무심이라는 말은 이 심자가 마음 심자인데 뭐에 대한 마음이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왜 그 세상살이 하면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무심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살이 하는 것처럼 속세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처럼 욕심이 있지 않다. 백구는 이러한 자연물은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욕심 없는 백구는 내 돋는가. 자, 요거는 뭐냐면 나를 따르는가, 나를 줬다는 따르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아니에요? 내 줬는가, 제 줬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가 아니면 저를 따르는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실력을 한번 보내볼까? 갈매기가 있어요. 근데 갈매기가 갈매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자연 속에서 있는 내가 이 갈매기 무심한 이 욕심 없는 갈매기를 보고 갈매기가 날 따라오는지 내가 갈매기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걔랑 나랑 하나야. 얘랑 나랑은 무라일체 돼 있어. 이 뜻이에요. 자연물과 내가 하나 돼서 사는 즐거움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얘를 따라가는지 걔가 나를 따라오는지를 모를 만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무심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은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 이거는 작가의 삶과 좀 연결을 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윤선도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작가 동영상을 좀 잘 봤어야 돼요.
잘 안 봤으면 전시관 거 작가 동영상 다시 보세요. 삶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전계에 나갔지만 여러 가지 좀 부침을 겪어요. 부침을 겪는다는 건 좀 거기에서 좀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주변에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유배돼서 막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세에서의 자기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돈은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마음을 버린다는 표현들을, 무심하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보면 속세가 있고 속세에서 뭔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럼 도피처로 가는 곳이 자연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윤선도는 여기서 자연을 택하고 자연 속에서 자기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속세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속세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속세에 대한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이 좀 작품 곳곳에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들까지 포함해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온 자연인들이 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 제목에 보이는 이 어부라는 형상으로 드러나요. 어부 형상이라고 하는데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옛날 양반들은 자기가 어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어부에도 버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나는 완전 만족형이라고 할까요? 속세 만족형. 그 다음에 속세 불만족형이 있어요. 불만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세에서 뭐 자기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속세 만족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다 해먹었어. 충분히 나이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 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은퇴할 나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임금님께 저는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함께 즐기면서 후학을 양성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집 근처에다가 뭐 동대 같은 거 지어놓고 물 흐르는 곳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이런 모습의 어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물고기 1톤을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고전 시가에서의 어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어부는 없습니다. 다 양반들이 지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속세에서 이미 만족할 대로 만족해서 나는 자연에서의 마지막 노년을 즐기겠다 하는 속세 만족형은 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이미 다 했으니까 그걸 누구의 공으로 돌리냐? 임금의 공으로 돌려요. 이건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임금님 덕분이에요. 이런 설명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윤선도처럼 속세에서 막 유배당하고 주변 친아들한테 핍박당하고 해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뭐 나는 장관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못하죠 이 당시에 그러면 영무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못한 사람들 하다가 마른 사람들 혹은 잠깐 이 유배 갔다 온 깜빵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속세 아니면 자연이야. 이 속세도 정치예요, 정치. 정치에 나아가는 거. 이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면 옛날 양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속세 불만족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세 불만족형은 자연 속에서 살겠다, 무라일치하겠다, 안분지족하겠다 이런 모습 많이 나타나요. 어부의 모습으로 낚싯대 빌려서 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기 때문에 이 속세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작품에
아, 글씨가 쓰기 싫은가 봐. 막 이상하게 써지네. 작품 쪽에 속세를 언급해요.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홍진이라고 붉은 먼지인데 붉은 먼지도 속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당안이라고 해서 임금 대신 성안을 얘기하는데 임금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정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속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등등등의 속세를 언급하면서 난 거기에 미련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예 미련을 버렸다고 하면 얘기도 안 하겠죠. 이런 속세 불만족형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을 무심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하사 두 번째까지 보면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중에 봄 풍경이 이 춘사 1에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여기 하사 2에서 표현상의 특징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얘도 똑같아요. 표현상 특징 뭐가 있어요? 뭐에 뭐 싸두고 뭐는 뭐 하지 마라. 청양잎은 썼노라. 뭐는 뭐 했노라. 뭐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다 어떤 구조냐면 다 대꾸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대꾸법이 기본적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특징만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속재를 벗어난 화자가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물들과 물활자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그렸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 물고기 그림 있죠? 자, 그 다음에 추사입니다. 이게 춘합추동 나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절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계절감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한 수씩밖에 안 나와서 지금 계절마다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을 보게 되면 그 계절감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국, 이게 물 숫자예요. 이 물나라라는 뜻은 뭐예요? 바다죠, 바다. 바다의 가을이 뭐겠어요? 그렇죠, 가을. 내가 1학년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래아가 사라지는 과정. 갑자기 문법에서 미안하다. 잠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이 초성 자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주로 변했다 해서 가을 이렇게 되었다 얘기했죠. 원래는 가을이지만 가을 이런 형태였던 잠깐 한 번만 하고 넘어가고 이 바다의 가을이더니 가을은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뭔가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들도 살쪄 있대요. 살쪄 있다라는 얘기는 고기마다 살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만경징파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만경징파 자, 만경장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넓은 파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한없이 넓은 바다, 물결 이게 파자가 물결 파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넓은 바다에서 슬퍼지는 실컷이란 뜻입니다. 실컷 용려하자 놀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우리 바닷가 가서 실컷 놀자. 이런 말입니다.
바다에서 실컷 놀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다에서 노는 거랑은 달라요. 물놀이하고 비치발리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실컷 놀자고 하는 것은 그냥 이분들은 바다에 나가서 바다 보는 것이 노는 겁니다. 인간을 돌아보니 아까 얘기했던 이 속죄 불만족형은 뭐라고 했어요? 속죄를 언급한다고 했죠. 그죠? 세상, 홍진, 장안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인간을 돌아보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인간은 뭐냐면 인간 인생 세간 속세를 얘기한다고 하죠. 속죄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속세를 돌아보니 멀수록 머도록은 멀수록이란 뜻이에요. 멀수록 더욱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세랑은 떨어질수록 더욱 좋다 이런 식으로 인간 세상은 그럴수록 더욱 좋다. 속세랑은 떨어지고 자연 속에서는 뭐예요? 자연 속에서는 실컷 놀자고 해요. 이렇게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속세와 거리를 두려낸 바다의 모습을 또 추사 2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사 4를 볼게요. 자, 동사 4를 보면 간밤에 이미 지나간 밤이라는 뜻이에요. 눈 갠 후에 여기서도 자, 추나추도 한번 다 보면 봄부터 잠깐 볼까요? 봄에는 온갖 꽃이라고 해서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양잎은 썬노라 녹사에 가져오냐 뭐 여기에서 이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연잎에 밥 사두고 막 하면서 이제 여름의 계절을 나타내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는데 내가 고전 시가에서는 녹음 이런 거 나오면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푸른 갈대로 만든 삿갓 그 푸르름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시각들 녹사이나 청양잎이나 이런 색채 이미지 같은 것들은 조금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사에서는 가을이 드니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왔고요. 동사에서는 눈이라는 시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절감이 나타나는 거죠. 목소리가 갈라지죠? 꼴딱 소리 나서 미안합니다. 물 한잔 마시세요.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라고 합니다. 이 경물이라는 것은 경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 만물들이 달라졌구나라는 얘기예요. 왜? 눈이 쌓여있으니까 다 하얘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절감을 나타내는 눈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자, 앞이라고 하면 앞부분 아까 봄에 보면은 앞개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 앞개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포구에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또 여기서 앞포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부니까 당연히 만경류희 여기 만경유리 만리랑의 유리 이게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만리랑의 유리라니.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 사람이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이랑과 뭐 고랑 알죠? 이제 반이랑 밭고랑 이런 형태의 모습인데 만리랑 유리 같아요. 유리는 어쨌든 그 반짝반짝 빛을 받으면 빛이 나니까 앞에 내가 포구에 저기 바다가 있어. 여기 바다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거야. 그랬더니 막 물결이 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만경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리처럼 맑고 평온한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 지금 바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뒤에는 천처복산. 이거 뒤에는 막 산이 옥산이야 게다가. 지금 뒤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옥산이냐면 뭐가 왔어? 눈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계인가 불계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선이 사는 곳인가 아니면 불계. 어쨌든 여기도 신이죠. 불교계의 극락세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아주 이 눈 덮인 겨울에 이 강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신선의 세계인지 불교의 극락세계인지 모를 만큼 난 너무 이 자연이 만족스럽다,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한번 다 파악했으니까 다시 이제 표현상의 특징 가볼까요? 자, 앞서 표현상의 특징 대구법 하나 찾았는데 두 번째 당연히 반복은 여러 개 있죠. 반복법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문까지 다 포함해서 봐도 돼요. 영문에서도 뱉더라 반복하고 닫더라 반복하죠. 어쨌든 반복하면 리듬감이 생기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복의 효과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유법이 있어요. 은유법. 어디에 있을까요? 고민할 시간 조금 주겠습니다. 은유법. A는 B다. 직유법은 뭐뭐처럼이라는 말이 있지만 은유는 그 처럼이란 말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대상을 빗댈 때 그냥 그 대상을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 같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호수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은유법입니다. 자, 그래서 은유법을 찾아보면 여기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 세계가 아니다. 뭐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겨울 강촌의 모습을 선계냐 불계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보다 더 은유법에 적합한 것이 이제 천터복산, 만경유리 이런 부분이죠. 앞에는 만경유리다. 만기랑의 유리다. 이거 사실 바다잖아요. 만경유리는 바다를 표현하는 거고 뒤에는 천차복산, 이 수없이 겹쳐져 있는 옥산, 옥으로 만든 산인데 진짜 옥으로 만든 산은 아니죠. 눈 덮인 산을 이런 식으로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운유가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운유법까지 정리를 하면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으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했다. 춘, 하, 추, 동 이렇게 12씩 전개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절 흐름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계절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 시상 전개라는 건 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시의 내용을 전개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구가 쓰였다. 왜냐면 시조에서는 영구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되게 규칙적으로 영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상 특징, 표현상 특징 이 본문에다가 정리해봤으니까 우리 30페이지, 31페이지 학습활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봤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에서 첫 번째, 이 작품은 어부의 사계절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각수에서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를 찾아보자 이렇게 했죠.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답만 쓰면 됩니다. 온갖 꽃, 가사에서는 아까 청양잎, 녹사이, 연잎 뭐 이런 것들 이제 푸르름 색깔을 드러내는 색감이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 사용한 부분들을 찾으면 되고 수사에서는 네, 가을이라고 직접적으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왔고요. 살찐 고기, 가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이런 시어들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서는 눈, 천적, 목산 이런 시어들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수의 종장을 중심으로 시작하자가 자연을 인식하는 태도, 정서 이런 걸 정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종장을 중심으로, 종장은 맨 아래쪽, 초장, 중장, 동장 있을 때 맨 아래쪽이 줄이에요. 어쨌든 이거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나 1손 잡아가지고 일확천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부는 속세 불만족형이라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자기 자신을 빗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자연이 어떤 공간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답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니까요.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강촌에 이제 이 봄 풍경을 쭉 바라보는데 막 꽃도 피고 이 풍경이 아름다워서 만족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가 제가 쫓는가 뭐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걔를 따라가는지 걔가 날 따라가는지 서로 하나가 되어 잘 모르겠다. 자연 속에서 무라일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박하게 살면은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까 교과서 28페이지 다시 보면 이 하사의 초장에 나는 연잎에 밥 사주고 반찬을 한 밥만 마라. 나는 밥만 있으면 된다. 안분지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소박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사 2를 보면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인간은 속세라고 표현했죠. 나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그냥 살겠다. 이런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이 속세를 벗어난 듯한 겨울 풍경을 보면서 감탄하고 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인간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가 돼서 살 거야. 이런 화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바 뭐를 벗어나서 뭐를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답은 이렇게 길게 나와도 사실 속세 싫어요, 자연 좋아요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장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외우는 것은 그렇게 공부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 포인트를 찾는 거죠. 속세 싫어요? 자연 좋아요? 자연과 무라일체 될 거예요? 뭐 이런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본문을 꼼꼼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 학습 활동하는 거 크게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31페이지. 뒤에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손으로 써보는 건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여기 뒤에 있으니까 한번 정리는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2번에 있는 내용과 형식과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미 앞에다 다 쓰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리했어요. 한 번 더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이 작품이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과 다른 점, 이거 우리 알아요.
원래 일반적인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인데 얘는 뭐가 있어요? 그쵸? 여음구가 있습니다. 여음구도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아까 거 다시 가볼까요? 자, 취소. 여기에 종장인데 강존 두 글자야. 이러면 돼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시조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무심한처럼 세 글자 고정이어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을도 세 글자고 선계인가는 세 글자로 봐줘야 되겠죠. 선계인가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두 글자인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예외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인 시조와 다른 거 여음구가 있다 하나만 쓰면 돼요. 이렇게 다른 거 뭐 앞에 두 개 쓸 필요 없고 여음구가 있다. 그리고 종장 첫 구 시작이 세 글자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예외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10수씩 총 40수의 연시조다. 엄청나게 길게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다른 일반적인 시조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두세요. 잠깐 화면 멈추고 정리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1시간 수업을 50분 꽉꽉 채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 주려고 시간을 조금 남겨두잖아요. 학습활동이랑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아까 다 쓴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여러분들 뭐 교과서 31페이지 왼쪽 도움말에 있는 그 여음구들이었죠. 뱃따라, 닷들어라, 돛따라라, 이어라, 돛치어라, 배세어라, 배매어라, 닷지어라, 배붙여라 이렇게. 자, 얘네들은 어떤 효과를 가진다고 했어요?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요. 시간의 특징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절의 흐름도 드러나지만 한 계절 안에서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시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루의 시간과 이 1년의 시간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이제 두 개의 차원에서 전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연구 이게 뭐였어요? 지국종, 지국종 어사와 자 위에 거 요것만 쓰면 안 됩니다. 나머지 다 있어요. 아까 쓴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기는 뭐 떼놔도 되겠죠?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지국종, 지국종 어사와는 사실감을 준다고 아까 적어놨어요. 실제로 배를 움직일 때 내는 소리들을 연구로 쓰면서 사실적으로 내용을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적화자의 흥취, 흥을 북돋고 어쨌든 이건 시고 노래니까요. 이 노래에서 음성 상징어들이 있으면 훨씬 더 흥이 나죠. 그리고 평시조의 단조로운 흐름에 변화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가 어부의 사시를 그리는 거니까 이 뱃소리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시적 분위기도 살려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은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품의 형식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이 형식은 다 내용을 더 잘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집약적으로 말한 것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적 특징은 다 주제를 뽐내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 내용을 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부사시사는 일반적인 시조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여음구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음구의 밑줄 치고요.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는 배의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한 계절에서도 수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중장과 종장 사이 영구는 노젓는 소리와 노저을 때를 외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모든 수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속 손으로 쓰는데 여기에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여음구가 그러면 어떤 특징이 한번 봐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선생님이 쓰라는 데만 쓰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작품의 주제가 뭐냐면 속세 싫어요, 자연 좋아요라고 했잖아요. 속세 벗어나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러면 돼요, 사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체화시켜보면 주제는 속세 싫어요, 자연 좋아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음구를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라고 해도 간단하지 않게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리만 해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속세 싫어요, 자연 좋아요라고 하는 주제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여음구를 사용한 형식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주제를 잘 드러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하면 이번 시간에 공부 다 잘한 거예요. 그것만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30페이지, 31페이지 문학 학습활동한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강의 들으세요. 강의 안 듣고 이 부분만 해서 찍어서 올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막 넘겨서 여러분 어차피 이거 시험 범위예요. 등교 계약하고 나서 시험 보는데 등교 계약이 계속 미뤄지니까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서 몇 주 있다 바로 시험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나중에 다 시험 범위에 나올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과제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막 써대지 말고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진지하게 강의도 듣고 이 학습활동 하는 것도 좀 꼼꼼하게 적어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은 수업이 없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나파 한 권 읽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